2025년 2분기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겉으로 보면, 와,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죠. 근데요, 그 숫자들 뒤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웃는 쪽과 우는 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헤드라인이 바로 이거예요. 시장 회복세. 그런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 건 맞아요.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온기가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양극화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회복인데 그 달콤한 열매가 시장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에만 쏠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을요, 세 가지 각도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급, 임대, 그리고 매매 시장입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2분기 총 거래액이 와,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8조 6,200억 원입니다. 8조 원이요? 이건 뭐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61%나 뛰어오른 수치예요.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 열매는 누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양극화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새로 짓는 프로젝트의 개수 자체는 지난 분기보다 10개나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전체 공급 면적은 오히려 10,000평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 짓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목적이 아주 분명한 그런 알짜 자산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개발이 이뤄지는 위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할 판입니다. 보세요. 신규 공급의 무려 69%, 거의 70%가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업무지구, 그러니까 강남, 여의도, 도심이 아닌 기차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 중심지의 힘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서울의 비즈니스 지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제 시장은 크기보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빌딩 하나 짓는 것보다 특정 목적을 가진 알짜 건물들을 여러 개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도 마곡이나 가상 같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게 바로 공급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공급 쪽은 이렇다 치고 실제 사무실을 쓰는 임대 시장은 어떨까요? 과연 여기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까요?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 보시는 것처럼 답이 바로 나오네요. 강남하고 여의도는 빈 사무실이 줄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저기 도심권역만 공실률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정말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뒤에는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제 이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강남에는 쿠팡이나 토스 같은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여의도는 뭐 전통의 금융 허브답게 금융사들이 꽉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심은요? 스타벅스나 DLNC 같은 아주 굵직한 터줏대감들이 떠나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그대로 공실로 남아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매매 시장인데요.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지점에서 양극화 현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차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한번 보세요. 1,000억 원이 넘는 그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인 프라임급 자산 거래는요, 무려 120%가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등급 대형 자산은요, 오히려 11%나 거래가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정말 최고한테만 몰리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 이게 바로 2025년 서울 상호명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투자자, 우리가 보통 SI라고 부르는 곳들이에요. 이들은 단순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쓰려고, 그러니까 사옥으로 쓰려고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는 대기업들인 거죠. 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CJ그룹, 현대차그룹, 그리고 빗썸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죠. 바로 이들이 시장의 판을 흔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최고급 프라임 자산을 싹쓸이 하면서 시장의 양극화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오가길래 이럴까요? 자, 한번 체감해 보시죠. 먼저 KDB 생명타워. CJ 올리브영이 4억으로 쓰려고 샀는데 거래가가 무려 6,744억 원입니다. 와, 6,744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게 있어요. 서울 인터내셔널 타워,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입했는데요. 가격이 자그마치 8,971억 원입니다. 거의 9천억, 1조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꼭대기에서는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 임대, 그리고 매매 시장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죠. 양극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의 스파이라인은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진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격차는 계속해서 더 벌어지기만 할까요? 아니면 다시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변화의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데요. 첫째, 최근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이게 중요한데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같은 아주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요. 지금처럼 최상의 자산에만 쏠렸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데이터만 던져주는 시대는 끝났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단순히 거래액이 늘었다는 숫자만 봐서는 시장의 진짜 모습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힘,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